이 SNS는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소통하잖아요. 이 SNS를 많이 한 덕분에 2017년 대학생 1000명이 뽑은 유통물류기업 중 가장 닮고 싶은 CEO의 정용진 부회장이 20.8%로 1위에 선정됩니다. 사실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진으로서 사생활을 공개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용진 부회장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법부터 경영을 위한 삶과 일상, 그러니까 경영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배웠다고 해요. 이명희 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리더십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예로 사실 SNS 개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용진 부회장이 선임과 동시에 이 TSNS를 개설을 했고 이후에 인별 그리고 얼굴책까지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 하시는구나.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다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강연이라던가 특강, 인터뷰 등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도전과 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나칠 정도로 소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SNS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정용진 부회장이 정말 소통을 잘한다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던 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 정말 S사 무슨 고객센터인 것처럼 답변이 올라오면 거기 답변을 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무슨 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 부회장의 SNS에 누리꾼들이 직접 댓글을 많이 달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S마트에 과일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죄송하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백화점의 실내가 너무 덥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인내심의 한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덥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직접 남기는데요. 이런 재벌가의 직접적인 오너의 댓글을 받는 이런 네티즌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S사의 고객만족센터 직원들은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싸늘하지. 그러니까 절차를 안 받고 바로 그냥 맨 위에다가 일러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사진이나 글을 보면 무슨 대기업 총수 이런 게 아니라 동네 형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성격이 좋으세요?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근데 실제 성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정용진 부회장이 정말 유쾌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동네에서 골목대장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고 해요. 같은 반이었던 어떠한 지인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용진이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했다. 고3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지만 그보단 남자답고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팔방미남이네요. 네. 정용진 부회장은요, 그 직원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약속이 없으면은 직장 구내식당에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회사가 끝나면은 회사 앞에 이제 술집에서 직원들하고 술도 먹기로 유명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회사 앞 술집보다 더 놀라운 곳에 등장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쟁사 H사 백화점의 깜짝 방문 인증샷을 대박이다. 올려서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대박이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6일이 이 설 연휴의 첫날이었는데요. 이날 정용진 부회장이 H백화점 판교점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현판 진출.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이제 카트에 타고 있는 사진, 그리고 직접 구매한 레드향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후에도 이 H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들이 사실 좀 수차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9월 추석 연휴 때도 H백화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부회장이 다른 날도 아니고 연휴 때마다 다른 브랜드의 백화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정용진 부회장이 혹시 H백화점을 인수하려고
겸 방문을 한 게 아닌가, 이거 단순하게 놀러 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었어요. 그럴만하죠. 네. 예. 정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재혼을 하고 2013년에 얻은 쌍둥이 아이가 아까 그 양손에 한 손집 잡고 있던 그 아이들이에요. 예. 그 아이들을 45 늦은 나이에 얻었으니까 엄청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부회장의 자택이요. 판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다른 연휴 기간에 스케줄이 없으면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근처에 나와가지고서 집 근처에서 편하게 쇼핑을 가까워서. 즐기는 거니까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언론이나 대중이 어떤 거에 많이 환호하고 움직이고 박수 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마케팅의 어떤 달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경쟁사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진을 올려도 사람들은 이 경쟁사의 백화점의 이름보다 본인의 이름, 정용진, 그리고 정용진 누구? S사 대표. 이렇게 연결돼서 거꾸로 그쪽이 더 홍보가 되는 그런 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이야 소통의 창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누구와도 바로 소통이 가능한데요. SNS가 없던 시절에 대중과 소통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CEO가 있다고요. 네, SNS가 없던 시절에는요, TV, 라디오, 신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주로 대중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절에 CF에 직접 출연해서 대중과 소통한 CEO가 있습니다. 바로 간장으로 유명한 S식품의 고 박승복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이아우로 1985년입니다. 최초죠, 최초. 그렇죠. 35년 전인데 이때 박승복 회장이 광고에 등장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파격이었거든요. 가족 여러분, 안심하고 쓰십시오.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야, 파격적인 마케팅이다. 맞습니다. 사실 뭔가 최초로 시도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재미로 기획한 게 아니라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S사가 1946년에 설립이 된 독보적인 간장 회사였잖아요. 근데 1985년에 간장파동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생기면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 8월에 무허가 간장 제조업자들이 이 소금물에 검은색 색소를 타서 간장으로 속이고 판 거예요. 사실 저 S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S사의 이 판매율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런 광고를 기획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면 S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 간장하면 저 S사였으니까. 대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심 때문에 혹시 부도 위기까지 간 건가요? 198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그 해명을 담아줄 수 있는 이 매체의 수 자체도 굉장히 적었어요. 설상가상 그때 이 주부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까지 일어났냐면은 S사 간장도 쓰면 안 된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장을 직접 만들어서 먹자. 다 못 믿겠다. 이런 풍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고 박승복 회장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주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광고에 나가자는 거였어요. S사의 간장은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직접 쓴 문구 덕분에 이 S사는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는데 안심하고 쓰십시오. 네, 사건이 터지고 1년 만인 1986년에 원래 매출은 회복을 했고요. 이듬해인 1987년에는요. 세계 최고 품질의 간장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경기도 이천에 최대 규모의 간장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광고 이제 뒤에 보면은 고 박승복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광고가 나가자마자 주부님들이 막 전화한 거예요. 가겠다고 나도. 그래갖고 실제로 공장에 와서 주부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되게 좋네요.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라. 큰 공장이 어쩜 그렇게 청결하니? 시설도 완전 자동이고 참 대단하더라. 소통을 위해서 직접 또 광고에 등장한 또 다른 CEO가 있다고요? 저 광고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CEO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네. 헛부트의 대표. 네, 뭐라고요? 헛부트의 대표. 김택진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임 유저라면은 그 광고를 보고 알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게임 유저는 다 그랬거든요. 너 진짜 할 거야? 응. 꿈에 택진이 형이 나왔거든. 자, 택진이 형 제발. 김택진이.
쿠폰이 어디 있더라? 이게 지난 2017년에 이제 김택진 대표가 처음 출연한 광고인데 여기 광고에 출연한 이유가 이 땡땡 스포츠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기업 대표가 좀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이 김택진 대표가 흔쾌히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연기가 조금 뭐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표정 연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 유저들이 뭐 이런 반응입니다. 광고에서 택진형을 보내요. 재밌네요. 생각지도 못했다. 광고 웃기네. 이런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 광고가 공개되면서 동네형의 친근한 이미지가 이제 심어지게 된 거죠. 저도 맨날 광고에서 택진이 형 그러니까 여보세요. 택진이 형 밤샜어요? 아니 대체 택진이 형 어떤 사람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맞아요. 확실히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좋은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의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큰 관심이 없었던 반면 요즘의 재벌 3세 세들은 이러한 재벌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생각이 브랜드 이미지와 좀 직결된다는 것을 아주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NS 개설 같은 게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의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사과폰을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티브 잡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 그룹 CEO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제품에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